바로 시작을 일단 하는데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돼서 그 얘기 좀 정치적인 얘기를 조금 다루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한 얘기들도 조금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얘기는 잘 몰라서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세계 판세나 이런 거 막 이렇게 얘기할 그런 급은 아니니까 그렇게 뭐 그런 채널은 아니니까요. 이제 교회와 관련돼서 이제 이 전쟁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주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일단 이스라엘 전쟁과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한 것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중동 사태가 제일 이제 힘들었을 때가 1970년대잖아요. 음, 근데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이집트가 원래 중동에서 파워가 세가지고 이집트가 이제 요르단이랑 짬짬이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잡아먹으려고 그때 70년대인데 어쨌든 그때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때 음, 미국에서도 이스라엘이 진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이집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잘 지내려고 경제적으로 이제 이 정세가 독특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거 있어가지고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음, 뭐 유튜브도 그렇고 근데 외신도 좀 보고 그랬다니까 야, 그 사이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잖아요, 우리가. 네, 안 그러세요? 원래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엄청 1900년대 90년대하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음, 이스라엘 막 국제 정세 그러면 그래도 요새 조용했잖아요. 거의 뭐 저 대학 졸업하고 나서부터 지금 한 20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음, 국제 정치에서도 그만큼 평화로웠어요. 시기가. 굉장히 안전해졌고 예전에 비해서 이유가 확실히 보니까 그 사이에 중동에 일이 많았던 거예요. 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이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중동의 경제 협력체가 형성이 되면서 예전에 그 이제 EU로 나가기 전에 유럽 연합으로 가기 전에 이제 유럽 경제 공동체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게. 그런 형태가 막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정세가 막 진짜 다이나믹하더라. 근데 영화 아세요?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게 있어요. 2005년에 민웬이라고 모르세요? 그건 몰라요.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에 다 어, 나와요.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게 1972년 미넨 올림픽 독일 서독에서 그때 동독 서독 갈려있을 때인데 서독 미넨에서 올림픽 할 때 그 검은 구월던이라고 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있는 그 뭐야 이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조직이 그 이스라엘 올림픽 대표단을 납치를 하거든요. 그 영화 본 것 그래가지고는 같아. 살짝. 저기 네. 뭐야 굉장히 그 유명한 영화 있어요.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맨날 해피엔딩으로 할리우드 영화 만든다고 그 유럽에서 인기가 없다가 나중에 음, 그걸로 아마 칸에선가 저기 뭐야 대상 후보 오르고 막 이래요. 음, 유럽에서 인정받던 영화 작품성으로. 그게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가 유태인이니까 자기는 온건파잖아요. 음, 그 유태인의 온건파의 시각으로 그려요 그 내용을. 근데 이제 대사 거기 대부분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게 이제 서독에서 테러 진압한다고 구출하러 들어갔다가 실수해가지고 음, 그 검은 구월단 납치범 5명 죽고 그 음, 선수 9명 몰살당해요. 완전 그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그 주요 조직 멤버 13명인가 11명을 그게 몇 년에 걸쳐가지고 모사드에서 암살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실화예요, 실화. 리얼해요. 그 배우들 유명한 사람 다 나와요, 거기. 어, 요즘에 뜨는 그 007에 나오던 그 양반도 그때 당시 다 나오고 에릭 바나 주연하고 막 와. 어제 지난주인가 그거 다시 한번 봤는데 거기 한번 봐봐야 보면은 진짜 되겠네요. 제일 심할 때 그때 음. 내용인데 그거 한번 보시면은 돌아가는 스토리 아주 재밌게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 아침에 기사 보니까 오늘 지금 가자지구 들어가려고 길 닦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근데 불도저로 이스라엘 밀고.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서 무섭네. 지금 뭐 아마 가자지구로 지상군 투입되는 게 거의 기정화된 것 같은데 참
뭐 이런 정치 경제적인 거 떠나서 좀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네요. 예. 뭐 어떻게 그러니까 화해가 이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이란이 좀 독특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음.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그 네옴시티 아세요? 네옴시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기 지금 아주 밀접하게 껴 있어요. 그거 예전에 터프하게 하고 있던데. 예.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원자력 발전소 UAE 수주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그때 아랍에미레이트에다가 군사 기술도 많이 줬어요. 음. 그때가 벌써 언제야. 그래가지고 사우디나 이런 쪽하고 그때 한참 경제 그거 할 때 이유가 있더만. 그러니까 중동이 지금 사막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두바이가 하나의 모범사례가 됐잖아요. 사막을 개발을 해서 도시를 지어요. 음. 그래갖고 지금 그게 굉장히 활발하대요. 이집트도 물을 끌어가지고 사막을 다 개간을 해요. 왜냐면은 인구는 계속 느는데 거주지가 없으니까. 음. 사우디가 그걸 엄청 적극적으로 하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 국경이랑 사우디 북쪽 국경 사이에 네옴시티라고 엄청 거대 도시를 지어요, 거기. 그게 지금 액수가 몇 천조 단위예요. 그 규모가. 우리나라 그냥 그 국가 예산 단위도만 그게.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장난 아니다. 거기에 이스라엘하고 이게 지금 돼 있고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유럽을 엮어가지고 저기 그 우리로 말하면 동남아시아 쪽으로 인도 밑으로 해서 홍콩 쪽으로 이게 경제 라인이 뚫려요. 이게 이제 미국의 구상이었대요, 원래. 음. 그래가지고 그 1대1로 그래가지고 중국 애들이 저기 러시아에서 중앙아시아 해가지고 이 이란 쪽으로 해서 위로 뚫잖아요. 이 미국이 요걸 대항해가지고 이걸 뚫고 있었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집트, 요르단, 그다음에 사우디가 경제 협력체가 형성이 돼가지고 엄청 그랬나 봐. 음. 그러니까 이 배경이 뭐가 있었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막 분분한데 정치적으로는 이제 나타냐후가 구구를 하면서 막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걸 막고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애들이 그 자치지구라 그래서 중국 애들이 동북공정 하듯이 땅을 야금야금 위로 좀 따먹어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동북공정한다고 만주 쪽에 조선족 있는 거주지에 중국 애들을 계속 데리고 이주시키잖아요. 그렇게 야금야금 이주를 시키나 봐. 그 러시아 애들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쪽으로 계속 그렇게 러시아 사람들 이주시켜가지고 가듯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논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성전산 문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하마스가 예민해진 것도 있는데 중간에서 이란이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하마스 그렇게 애들이 보죠, 보통. 예. 1년 전에 이제 거기서 훈련도 받고, 근데 음. 이유가 뭐냐, 이 뭐라 그러던데 이름이 뭐가 있어요. 이 경제 협력 공동체, 이 경제지구가 구성이 딱 되면 이란이 완전히 고립돼요. 음. 이란이 작살이 나겠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재밌는 거는, 와, 나는 이 중동도 참 희한한 게,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이슬람이 그래도 그 종교적인 어떤 그 결속력이 강해서 막 도와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야.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거기 들어갔기 때문 아닌가요? 고대 왕국 시대야 이스라엘이었겠지만 2차 어. 세계대전 이후에야 재건을 한 건데 그거를 음. 재건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제가 보기엔 침략인데. 그러니까 탈환, 그 영토 당시에 탈환이라고 볼 수 있냐, 당시 이런 거. 열강들이 음. 그거를 이제 어쨌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억지로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거기다 건국시켜 버린 거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돈과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다 밀어버린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탈환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음. 이게 뭐 예를 한 1, 2년 뭐 좀 길게 잡아도 몇백 년 걔네들이 거기 나라가 없었던 게 아니라 수천 년짜리잖아요. 천년짜리잖아요. 그 음. 말은 그러니까 마치 저 고구려 땅에 가서 저 고구려 저쪽 거기 가갖고 깃발 꽂고 이제 우리 여기 고구려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걸 그거를 사실 아무도 인정해 줄 수 없는 건데 유대인들이라서 인정을 해준 거고 그렇게 유대인이 돈이 해서 많으니까. 예. 그걸 시작 그러니까 그 시오니즘을 그죠. 시작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게 사실 된 거고, 사실 그 이후에 일어났던 국제 정서라든가 중동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다 어쨌든 거기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음,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제 어떤 말씀의 약속으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기대하고 고대했겠으나,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약속은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막연한 그 뭐랄까 친화 뭐라지 이렇게 친근감 우호감 이게 되게 좀 이상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친근감을 넘어서서 추앙이죠, 추앙. 추앙하잖아요. 예. 그래서 막 요즘 교회들 그거 유행하잖아요. 백투 예루살렘부터 해가지고 그것도 예. 그렇고 뭐 또 유대인들의 그 교육법 이런 거 가져와서 하고 뭐 하브루타 뭐 이런 거. 하브루타 뭐 그러니까 좋은 걸 접목하는 건 좋은데 그게 어떤 교회들에서는 이게 유대인들이 만들어서 성경적이고 뭐 막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을 성경적이라고 해버리면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어떤 교회들에서 이제 하마스는 나쁜 놈, 뭐 유대인들은 좋은 놈, 우리 편 약간 이런 구도로 가는 게 좀 불편해요. 음, 그리고 물론 이제 하마스가 잘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마스는 잘못했죠. 테러를 하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방식만 본으로 방식만 좀 이렇게 민간인들을 테러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었다면 이게 우리나라는 감정이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일제 독립운동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방식이 이게 테러가 되니까 문제인 건데. 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감정이 하마스가 좀 불쌍하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흐르는 편이라 그러니까 하마스 말고 하마스는 나쁜 놈들이고 하마스는 음, 나쁜 정치 세력이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고 음, 속상하다는 쪽의 입장이라 저도 이제 관심이 많아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국제 정치를 해놓으니까 여기 관심이 많았는데 저도 그때 이제 이스라엘 욕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그냥 냉정하게 국제 정치라는 현실에서 얘기를 하면 이 비하인드가 저는 이번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확실히 유튜브가 좋으니까 그쪽 현지 쪽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요즘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연구가 많이 돼서 생각보다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과연 이제 시오니스트들이 주도가 돼서 이제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을 한 거냐.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거예요. 음, 물론 유대인들이 이제 그 영국에서 자본 획득을 많이 했잖아요. 1, 2차 세계대전 때 주식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뭐 로스차일드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 하지만 그 유대인들 자체가 이 영국에서 이제 그때 이제 벤구리온도 그렇고 막 그 시오니즘이 막 활발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영국에다가 돈으로 요비를 많이 한 건 맞는데 그 무렵에 국제 정세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스만 터키를 영국이 잡아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영국이 그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를 하고 있다가 영국이 나중에 이제 빠져나오려 그러는데 이게 너무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라비아 로렌스라고 영화 보셨어요? 바바바바바바바 밤바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영화예요. 아라비아 로렌스 한번 뭔지는 보세요. 알아요. 오마 예. 샤리프 나오고 거기 보면 영국 애들이 오스만 터키를 제압하려고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아랍 부족들을 독립을 다 시켜요. 음, 그때 다 족장이었어. 요르단도 왕이 아니야. 이집트만 왕이고 다 족장. 음, 다 독립을 시켜서 민족 자결주의 그래가지고 독립국가를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팔레스틴 땅이 그 당시에 있던 아랍 부족들이 다 독립을 하면서 오스만 터키로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영국이 그때 나올 때 이제 유대인 애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우리도 들어가서 땅을 좀 차지하자. 그래가지고 논쟁이 있어요. 이번에 조던 피터슨하고
나타냐후랑 둘이 그 유튜브 상으로 인터뷰한 거 아세요? 조던 피터슨이 자기 채널에 초대해가지고 화상으로 어, 그 저기 인터뷰한 거 있어요. 어, 조던 피터슨 대단해. 조던 피터슨 저기 회심했잖아요. 그 조던 피터슨이 은근히 약간 친이스라엘적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유대인들이 그때 들어갈 무렵에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과연 사람이 살고 있었냐, 살고 있지 않았냐? 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갈릴리 호수 쪽으로만 있었고, 지금 예루살렘이랑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데 있잖아요. 음, 거기는 황폐해져가지고, 실제로 그때 당시 유럽의 의사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쪽 여행을 가서 써놓은 기록물이 있대요. 사람 사는 집도 안 보인다고. 다 그냥 이게 그 황폐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들어갔다. 이렇게 명분을 써요. 그리고 그때 독립을 또 유대인들을 누가 받아주냐? 이집트하고 요르단이 영국이랑 합의를 해가지고 계약 문서를 써줘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거기다 땅 얻는데 동의를 합니다. 역사가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애들은 요르단 국왕한테 이용을 당했또. 그리고 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민족 자결주의가 이게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또 요르단 애들 눈치를 보고 있고 하여튼 그렇게 내가 들어왔는데 어쨌든 들어와가지고 엄청 싸웠잖아요. 전쟁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안정이 된 게 유엔에서 개입을 해서 오슬로 협정에서 결론이 어느 정도 나요. 그때 라빈 총리라고 암살당했어요. 지금 그 뭐 저기 두 국가 시스템으로 그 지금 팔레스타인 그 북쪽에 서안지구 요르단 서편 땅에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있는 데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밑으로 요렇게 지금 사마리아 땅 위에 음, 거기를 피에로가 차지를 하고 거기하고 지금 블레셋 가자지구랑 나머지 땅을 이스라엘이 가져서 거기에 두 국가 시스템으로 가자라고 오슬로 협정에서 합의를 봤어.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총리가 암살당해요. 미국의 구구파이들한테, 이스라엘의 구구파이들한테. 그래 음, 놓고 이게 역사가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나름 이게 어쨌든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진 건 맞는데 또 나타냐후는 뭐라 그러냐? 우리가 2000년 동안 갖고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은 근거를 어떻게 다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알잖아요. 그 뭐야 예루살렘 성전이 그 뭐야 저기 세 번의 공기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AD 70년부터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AD 120년경이 되면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완전히 디아스포라가 됐다 그러거든요. 근데 또 이쪽 사람들 얘기는 아니다. AD 6, 700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다 거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제 주장을 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흩어진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나타냐후는 이스라엘 이제 극우 쪽 우파 애들은 그렇게 명분을 이렇게 달아놔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복잡하고 누가 먼저 이 땅을 차지했냐라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끝도 음, 없어요. 진짜. 저는 이스라엘 편이 아닌데도 그렇게까지 주장. 그리고 이제 우리 좀 이제 그 신앙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이 맞은 게 저는 이번에 이 일이 터지면서도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진짜 반성해야 되는 게 우리의 한국 교회의 신앙이 이게 지금 미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구약적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다뤄야 될 중심적인 게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좀 미숙한 요소들이 걷어지지 아니한 종말론도 그렇고 음, 이제 구원론에서도 보면 그렇고 뭐 모든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뭐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전체적인 게 너무 구약적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그게.